안녕하십니까. 가미당 주역 강독 64번째 화수미제괴. 저는 가미당 연구원 이한주입니다. 자, 화수미제괴는 그 주역 64개의 대미를 장식하는 괴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이 이것이 이제 마지막을 장식하는 괴인데도 불구하고 미완성을 상징하는 괴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괴를 이렇게 미완성으로 끝내는 것, 이게 바로 어떤 게 주역의 탁월한 묘미가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제 64괴의 마지막을 미완성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이 주역의 어떤 큰 이치, 바로 생생, 살리고 살리려는 뜻, 생생지의. 자, 이것이 바로 어떤 주역의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역을 생생지위역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주역을 불러 살리고 살리려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역이다. 자, 이런 큰 어떤 이치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미제괴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제괴는 어떤 괴상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자, 먼저 괴상을 보시면요. 하체는 지금 물입니다. 그 다음에 상체는 불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불이 계속 위로 올라가려는 그런 성질, 뭔가 붙잡고 떠나가는 성질이 있는 것이죠. 위로 이렇게. 그런데 하체는 감괴예요. 빠집니다. 아래로 빠지고 물은 아래로 흘러내리죠. 그래서 서로 어긋난 상태로 있는 것이 바로 이 전체 괴상이 보여주는 바입니다. 그래서 미제는 건너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한자에서 그대로 하면 건너지 못했다. 건널 제자에 건널 제자 아닙니까? 그래서 건너지 못했다. 그래서 미완성인 거죠. 서로 어긋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재미있는 것은 상하가 이렇게 어긋나 있는데 각 효사들을 보면 효사들은 지금 각 효사들은 또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이렇게 초육은 구사와 그 다음에 구이는 유고와 육삼은 상구와 서로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괴상은 서로 어긋나 있지만 각 효는 이렇게 호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어떤 미완성의 시대, 미완성의 도에서 바로 잠재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완성은 곧 무엇을 갖고 있느냐? 미완성이란 곧 잠재성이다. 잠재적 가능성이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제괴에서 이 잠재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미완성의 도를 보여주는 동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괴사에 나와 있습니다. 괴사로 넘어가겠습니다. 괴사는 미제형, 미제괴는 형통하다. 소호, 어린 여우가 흘은 과감하다는 뜻입니다.
과감하게 강물을 건너는데 유김이 꼬리를 적시니 무율이 이로울 것이 없다. 이것이 괴사예요. 자, 여기서 잠재적 가능성이 드러난 동물이 바로 소호, 어린 여우인데요. 어린 여우가 이제 이렇게 이 강물을 건넜습니다. 과감하게. 어린 여우는 강물의 깊이를 몰라요. 헤엄도 못 치죠. 그러니 강물에 뛰어들었어요. 과감하게 뛰어들었는데 유김이 꼬리를 적셨다 했어요. 꼬리를 적셨다는 말은 강을 건너려고 하다가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강물을 건너려고 마음을 냈지만 강을 건너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무유리. 그래서 이로울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호, 어린 여우는 아직 어린 여우라는 것입니다. 어린 여우. 어린 여우는 앞으로 성장을 하겠죠. 그리고 어린 여우기 때문에 이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강물에 뛰어든 것이에요. 늙은 여우라면 이렇게 뛰어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여우가 당연히 물에 빠지는 것도 당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로울 것은 없어요. 하지만 어린 여우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계속 뭔가 기다리고 뭔가 그러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미완성의 시대의 도입니다. 이것이 미제께가 보여주는 바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 여우가 이 미완성의 도를 어떻게 실현시켜 가는지 각 효사로 들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육을 보시면요. 초육은 유기미 린이라고 합니다. 미제께의 시초에 양의 자리에 음이 왔어요. 모든 효는 지금 미제께에서는 모든 효는 어떻습니까? 어긋나 있어요. 자기 자리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초육뿐만 아니라 6개의 효가 모두 자기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어요. 초육도 마찬가지고요. 초육은 유김이 꼬리를 적셨어요. 꼬리를 적셨습니다. 그래서 부끄럽다고 합니다. 자, 미제께의 시초. 미제께의 시초는 강을 당연히 건널 수가 없어요. 미완성의 때입니다.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강을 건너지 못했는데 부끄럽다고 했어요. 이것이 시초예요. 강을 건너지 못한 것도 미완성의 때에는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부끄러운 것도 미완성의 때에는 마땅한 것입니다. 지금 초육 같은 경우에 괴사를 그려보자면요. 자, 괴사를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렸는데요. 초육 같은 경우에는 호응하는 육사가 이렇게 위에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나아가려는 그런 마음을 냅니다. 과감하게 미완성의 때예요. 당연히 실패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모든 것이 마땅한 것, 그것을 수용해야 되는 게 바로 미완성의 때의 시초라는 것입니다. 미완성의 때의 시초는 어차피 혼란하고 무지한 상태이고 이것이 오히려 무슨 힘으로 작동한다? 바로 잠재적 힘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9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9위는 예기륜 정길입니다. 자, 9위는 음의 자리에 또 양이 왔어요. 어긋난 자리죠. 자, 9위도 위에 지금 호응하는 게 있습니다. 6,5가 호응을 합니다. 자,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죠. 하지만 예기륜, 끌 예자입니다. 그 수레바퀴를 뒤로 잡아당겨야 된다는 거예요. 수레바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잡아당겨야지만 올바르게 해서 길하다고 합니다. 자, 이때는 지금 미완성의 때입니다. 예, 미제의 때예요. 자, 구이가 가려고 하지만 지금 모두가 자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미완성의 자리고 어긋난 때이고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그래서 나아가고자 하나, 나아가서 6, 5를 만나고자 하나 음의 자리에 양이 온 구이로서는 6, 5와 만났을 때 오히려 6, 5를 능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이는 스스로 자기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수레바퀴의 마음을 스스로 뒤로 잡아 끌어서 공손하고 순종하는 마음, 그런 도리로, 예, 그런 도리를 가지는 것이 6, 5에 대한 올바른 길이라는 거죠. 그 마음을 가졌을 때, 그 마음이 올바르고 그 마음을 가졌을 때 길할 수 있다는 것이 구이의 자리의 이치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자, 이것은 바로 미완성의 때에 섣부르게 나아가는 것이 옳은 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3으로 올라가겠습니다. 6.3은 자, 미제입니다. 미제 정흉입니다. 미제 정흉, 미제의 때에 나아가면 흉하다. 나아가면 흉이에요. 자, 초육도 마찬가지고 구이도 마찬가지고 6.3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아가면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흉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섭대천이라고 해요. 큰 강을 건너는 것이 이롭다고 합니다. 자, 6.3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의 자리에 음이 왔고 상구효와 이렇게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6.3은 이런 위험을 건너가서 이제 상구를 만나려고 하는데 아직은 어떻다는 겁니까? 아직은 어긋난 상태라는 것이죠. 자, 이럴 때 나아가면 흉한데 그러면 큰 강을 걷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위에서 소호, 어린 여우가 잠재적 가능성이 있음으로 해서 이런 상태, 이 상황을 알고 알아차리고 스스로 그것을 기다림으로, 예, 기다림의 도를 스스로 이렇게 가질 수 있다면 이 잠재적 힘이 어떤 그 때와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것이 큰 강을 건너는 힘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을 6.3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린 여우는 이 기다림의 때에 강을 건너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 제 생각에는 바로 큰 강을 건너기 위한 어떤 수련, 헤엄을 치는 능력, 이런 것을 기다리는 그것을 수련하면서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이것이 미완성의 때에 그 잠재적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현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체인 9.4로 올라가겠습니다. 9.4는 정길회망, 진용벌, 귀방, 3년 유상 우대국이라고 합니다. 자, 9.4는 정길, 올바름을 지키면 길하여 회망, 후회가 없어지니 진용벌, 귀방, 예, 강한 힘을 써서 귀방을 정벌했어요. 예. 기방을 정벌하니 3년 유상 우대국, 3년 만에야 대국에서 큰 상을 예, 내렸다고 합니다. 큰 상을, 대국의 큰 나라에서 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9.4는 지금 음의 자리에 양이 왔죠. 양강한 자질로 대신의 자리입니다. 위로는 지금 6.5가 마음을 비운 현명한 군주예요. 그런 군주가 있고 또 하체인
띠에서 이제 또 위험에서도 벗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완성의 때가 중간을 벗어나서 좀 이제 중간을 벗어나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름을 지키면 길하고 후회가 없어지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제 그 강한 힘, 이 구사의 강한 힘을 써서 이제 귀방, 오랑캐, 귀방은 오랑캐인데요. 주변의 오랑캐를 모두 정벌해서 대국으로부터 큰 상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누가 오랑캐를 정벌했는지, 그리고 그 상을 받는 것이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주체가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개인이 오랑캐를 정벌한 것도 아니고 어떤 상이 개인이 받는 것이 아니고 대국에서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봐서 이 상황은 미완성의 도를 실현하는 그 입구에서 이것을 실현해 나갈 때 어떤 개인의 도로 이것을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완성의 도를 그 어떤 뜻으로 삼는데 이것이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린 여우가 그 가지고 있는 잠재적 힘을 발현할 수 있는 어떤 노력과 정성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시간이 3년이라는 시간인데 이런 것을 이렇게 정성과 노력을 긴 시간 동안 들였을 때 큰 나라가 상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지극한 경지, 이것이 미완성의 때이고 도라는 것이죠. 이것이 잠재적 힘이 발현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지금 육사가 보여주는 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6호는 정길무회라고 합니다. 그 구사와 마찬가지인데요. 자, 정길무회, 올바르게 행해서 길하여 후회가 없으니 군자지강, 군자의 빛이 진실이 있어서 길하다, 유부길이라고 합니다. 6호효는 이제 이 미완성의 시대에 미완성의 도를 이 과정을 거쳐서 터득한 그런 자리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랬을 때 이제 6호 같은 경우에는 9, 2와 서로 이제 호응을 하고 있는데 6호는 자신을 비워서 9, 2를 보필해주는 그런 자리로 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 6호는 한 개인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제 군자지광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6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미완성의 시대에 이렇게 쭉 어떤 긴 시간 동안의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서 이런 미완성의 과정을 그 과정을 알고 그것을 터득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결하는 구체적 방법, 그 다음에 그것을 현실에 실현할 수 있는 것, 운용할 수 있는 것까지 이렇게 아는 그것을 그리고 몸으로 익힌 자이기도 하고 그런 자리인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 이 군자의 덕, 군자의 도는 모든 이에게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가 같이 누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 군자는 빛이 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역에서는 군자란 존재가 정말로 중요한데, 이 유호고가 이제 어떤 주역에서 얘기하는 군자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완성에 때에 왜 이렇게 군자는 이렇게 빛나는 것인가? 그것은 군자가 이런 미완성을 하나로 그냥 그 미완성 그 자체로 가지지 않고 이것이 미완성이 아니라
우리의 이것이 하나의 삶의 과정임을 알게 된 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제 자꾸만 인간인 자기 어떤 자기의 생사에 매달려서 이것을 하나의 완성과 미완성 이런 좁은 시각으로 좁은 인식관으로 이것을 보려고 하지만 크게 보자면 우리는 그 하루를 완성하고 또 내일을 시작하는 그런 존재인 거죠.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자 지금은 또 겨울이 왔는데 겨울이 지나면 또 다른 봄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이제 하나의 계절이 완성되고 또 시작하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또 전체적인 어떤 자연의 이치로 보자면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터득한 사람, 그 군자, 이런 군자의 덕이 만인에게 베풀어질 때 그것은 군자지강으로 빛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이는 유부, 그것을 진실로 믿게 될 것이고 이것 자체가 아주 길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유고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미완성의 때의 군자의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상구효로 올라가겠습니다. 상구효는 유부우, 음주, 무구, 유기수, 유부실시입니다. 자, 상구효는 유부우, 음주라 그랬어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 허물이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젖으면 믿음이 있어 마땅함을 오름을 이룰 것이다. 마땅함 이 시가 오름인데 오름을 이룰 것이다. 마땅함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구효는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유고까지 이제 군자지강까지 왔습니다. 군자지강까지 왔는데 이렇게 이제 유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길한데 이 상황에서 음식과 술을 마시면 편안하게 음식과 술을 마시면 허물이 없어요. 이것을 능력하게 편안하게 있으면 되는데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음주를 하면서 편안하게 있기가 쉽지 않고 여기에 인간은 또 뭐 하게 된다? 탐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탐닉하게 되어 이렇게 이 상황에 빠지고 지나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절도가 없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또 그 어린 여우가 강을 건너려고 하는 무모함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고 이렇게 되었을 때 유기수 머리까지 물에 빠졌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머리에 젖었으니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믿었던 그 마음의 마땅함 그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구효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미제께는 64개의 마지막 괴로서 미완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미완성의 어떤 그 시대에서 군자지광으로서 군자가 어떻게 우리 이 64개의 이런 게 하나의 우리의 삶의 하나의 과정으로 들어와 있고 이것이 또 중천건으로 넘어가는 순환 이제 이치까지도 이렇게 터득하고 있는 게 군자인데 그래서 그 군자의 어떤 군자행을 우리는 믿게 되고 그것을 이제 넉넉하게 이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이것을 이제 공부하고 따르면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쩜 넘칠 수 있게 됐음을 또 상구효에서는 경계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미완성의 도로 끝났는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결국 계속 어긋나 있는 것이고 이 어긋남의 과정을 수용해서 근데 이 어긋남이 결국은 또 다른 순환으로 넘어가는 이치라는 것 이렇게 삶은
중중무진 계속 펼쳐진다는 걸 주역의 마지막 기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수미제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